켜주세요. 불 좀 켜주세요. 제가 보이시나요? 조명에 문제가 좀 있나 보군요. 이런 지연을 만들어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제 잘못은 아니긴 한데요. 저도 시간 맞춰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할 겁니까? 날 평가하려고 여기 부른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당신 취향에 맞는지 보려고 여기 부른 거잖아요. 혹시 아무도 없나요? 연극 배우는 이미 검증된 그의 모든 능력을 잊어야만 해요. 습관도, 언어도, 모든 단어들과 모든 단어들의 의미까지도요. 배웠던 모든 것도 잊어야만 하죠. 그렇게 다 잊고 나면 자기 자신조차 낯설어질 거예요. 나의 친구요. 그러면 커다란 공허함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위대함에 이미 도달했죠. 연출가는 의도적으로 배우를 기다리게 하지. 배우는 리허설에서도 마찬가지야. 배우는 연출가를 기다리고 기다리지. 배우는 쉬지를 못해. 산책 나갈 수도 없고 무대에 등장하지도 못하고 연출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어. 그렇게 점점 확신을 잃고 엉망이 되어가.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연출가는 배우를 다시 불러 리허설을 하게 해.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너는 대단했어. 바로 너의 이런 좌절감을 내 작품이 필요로 하는 거야. 삶이라는 것, 인생이란 건 어떤 빈틈도 보여서는 안 되나요? 내가 실명한 동생과 함께 산에 올라 마침내 베네치아에 도달할 수는 없단 말인가요? 아니면 내가 7년 동안 숨도 쉬지 못하면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7년 동안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이 사라지고 형체도 없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기 전에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이 세상을 보여준다는 건 있을 수 없단 말인가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해요, 조연출 씨. 난 이 7년 동안 내 삶을 받아들였어요. 내게 많은 일이 닥쳤고 난 모든 것과 맞닥뜨려야만 했죠. 이런 놀라운 도약과 비규칙성이 하나의 연극에선 당연히 나타나지 않겠죠. 조연출 씨,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문을 열어봐요. 이 문을 열면 재능이 있고 이 문을 열면 범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을 열면 무미건조한 일상이, 그리고 이 문을 열면 황폐해진 삶이 있어요. 문을 열고 닫으면서 깨달아 보세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7년의 시간이 지나 지금 나는 여기 서 있어요. 무대가 나를 끌어당기고 있고 나 역시 무대를 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디션에 불려온 신입배우 취급을 받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난 기억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견뎌야 했던 고통의 시간들. 그때 나는 배역을 받았고 브레이트의 노래를 낭송하려고 했죠. 연출가가 그만시킬 때까지 계속 해야 했어요. 연출가가 나한테 말하더군요. 야, 거기 포이어 잡음인지 뭔지. 아, 지루해. 너무 지루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방식 말이야. 각기마다 작은 도약을 한번 해봐. 저는 말했죠. 안 돼요. 브레이트 행들은 어떠한 도약도 해서는 안 돼요. 제겐 행 하나하나가 중요한데요. 연출가가 말하더군요. 야, 나한텐 도약이 중요해. 도약을 해봐. 그래요. 결국 저는 도약을 했죠. 그때 저는 그런 도약을 너무 많이 해야만 했어요. 오직 도약. 항상 반복적인 도약. 이제 그런 건 모두 지나갔어요. 다행히도 모두 지나갔죠. 저는 게테의 탓소를 연기해보겠습니다. 사막에 나오는 독백을요. 저는 탓소를 2번 연기했어요. 처음에 저는 이 작품의 심오한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고 내 삶과 고통의 맥락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황홀한 구절들에 홀리듯 빠져들었던 거예요. 싱그럽고 아름다우며
불안으로 가득 찬 인간. 어째서 사람들은 연극 배우가 될까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또 다시. 아, 그래. 그건 7년 전이었어요. 내가 탓소리 연기했을 때 극장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려왔어요. 나는 오랫동안 비극적인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극장에서는 평범한 삶에서 오는 제약 같은 것들이 없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무대 위에서는 모든 걸, 말하자면 존재 전체를 가장 극도로, 가장 선명하고 강렬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극장에서조차 이렇게 말하더군요. 규율을 지켜라. 규율을 따라라. 무슨 일이 있어도 배우는 신뢰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바로 잊혀질 테니까요. 잊혀져 버릴 거예요. 한 번은 극장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웃기네요. 그때 연출가가 나한테 계단 3칸 올라가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단 3칸만 올라가지 않았죠. 저는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네 번째, 다섯 번째, 난 설치된 계단 끝까지 올라갔어요. 가짜 계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쪽도 잘 알죠?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냥 끝. 낭떠러지.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소리쳤어요. 포유마 씨! 안 돼요! 멈춰! 난 그대로 무대 위에 떨어졌고, 다행히도 내 목은 부러지지 않았어요. 내 생각에 말이야, 조연출 씨. 당신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아니야, 어쩌면 처음에는 몰랐을지도. 아니야. 확실히 알았어. 처음 불이 켜졌을 때, 내가 무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의자로 즉흥 연기를 펼쳤을 때, 당신 분명 놀랐지만 당황하진 않았어. 나에 대해 뭔가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럼 왜 놀랐겠느냐고? 내 연기가 너무 완벽했거든. 내가 그 정도일 줄은 예상 못했겠지. 당신의 끔찍한 저녁 공연 리허설이 끝나고도 여길 떠나지 못하고 날 기다려야 했어. 난 그런 당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아주 빨리 성공했지. 당신의 눈과 귀를 완전히 빼앗아 버렸어. 내가 아까 했던 이야기 기억하나? 내가 배우한테 빵, 바구니, 의자, 무대 장식 같은 걸 던져버렸단 이야기. 난 이 이야기로 당신 주의를 끌려고 했어. 당신이 레타오 씨한테 가지 못하도록 아주 약간 과장했지. 난 계속해서 이야기해야만 했어. 내 삶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했어. 당신이 내 삶인 여기 무대 위에 나를 혼자 남겨두지 않도록. 도대체 누가 포유바인가요? 난 누구인가요? 난 그 누구도 아니에요. 난 제로예요. 제로 인간이죠. 어제 길거리에서 토끼털로 된 목도리를 사고 있을 때 누군가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포유바 씨. 네? 포유바요? 난 내 이름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철저히. 아니면 잊었다기보다는 그 이름을 나와 연관짓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나는 그렇게 된 게 아주 기뻤어요. 이제 당신이 레타오 씨한테 명령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는군. 날 괴롭히라고 명령을 받은 거야. 모든 행동이 저 위에서부터 주도 면밀하게 계획된 거야. 소름 끼치도록 교묘한 조연출 씨. 당신은 내 고통의 절규를 모두 기록하려고 했지. 그래서 그렇게 말을 아낀 거야. 이렇게 나에 대한 말을 하나씩 얹어서 마침내 엄청난 결과물을 제시하겠지. 호의어박, 고함, 절규, 울부짖음, 신뢰 불가, 불합격!
당신에 대한 나의 판단 결과를 고하지. 조연출 씨, 오만, 무지, 노예 근성의 소유자. 시간이 흐르는구나. 내가 배역을 받지 못한다면, 난 그냥 비닐봉지 속에 들어가 숨지는 것을 멈춰버리겠어. 나를 없애버리겠어. 난 이미 여러 지역에서 오디션을 봤어. 모두가 내가 필요하지 않대.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우리 얼마나 기다렸지? 이제는 시간을 재는 것조차 지쳐간다. 안녕하세요, 레터 연출님. 언제쯤 당신이 나타나실까? 언제까지 당신을 기다려야 할까 생각했어요. 1000년 동안 당신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당신은 거의 신이 되었습니다. 당신께 인사드립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여전히 생명력 가득한 인간 피조물입니다. 제 행색이 너무 추레하군요. 그러니까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렸죠. 썩어버렸어요. 아주 파란 침대에 누워서 머리털이 다 빠진 채로 겁 많은 새 머리를 하고 그랬어요. 저는 제 생에 2번 연기한 탓소에서의 독백을 연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이아바흐 역을 맡은 조신영입니다. 좋아한다. 좋아한다는 말을 들으면 보통 3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자주 하거나, 오래 해왔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 아주 잘 알거나요. 그래서 사실 저는 무언가를 좋아한다라고 말할 때 종종 긴장이 됐습니다. 저 춤 좋아해요 했는데 사실 그냥 음악에 맞춰서 몸 흔드는 게 다일 때 이런 저의 빈틈을 보이면 상대방의 어떤 힘 빠지는 반응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졌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그냥 좋아한다는 말 자체를 숨기게 됐습니다. 제가 인문대 생생원에서 최근에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제가 기질상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기준을 바깥에 많이 둔다는 거죠. 타인의 반응이 제겐 너무 잘 보이고 그걸 또 신경 씁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저에게도 무언가를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게 두렵지 않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신영이 그거 좋아하는구나 라는 문장에서 그것이 아니라 신영에 초점이 갈 때, 어떤 대상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정말로 궁금해 해줄 때,
그럴 때 좋아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즐겁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정도로 좋아한다고 말하고 다닐 수 있나?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지만 제가 좋아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빈틈이 있어도 좋아한다는 건 변하지 않는 제 삶의 순간이니까요. 누군가의 판단이 결정해주는 게 아니죠. 사실 저 스트레칭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나요? 삶이라는 거, 인생이라는 거,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되나요? 내가 7년 동안 실명한 동생과 산에 올라 마침내 베네치아에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내가 7년 동안 거의 숨도 쉬지 못한 채 혼수 상태에 있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7년 동안 사랑하는 사람이 기억이 사라지고 형체도 없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기 전에 함께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이 세상을 보여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인가요? 이 모든 게 가능해요, 조연출 씨. 난 그 7년 동안 삶을 받아들였어요. 내게 너무 많은 일이 닥쳤고 난 그 모든 것과 맞닥뜨려야만 했어요. 안녕하세요. 호이어바 역을 맡은 서예정입니다. 저는 빨리 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혹시 저 달리면서 말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피겨스케이팅, 통기타, 오케스트라, 밴드, 현대무용. 다 제가 대학에 와서 했던 것들이죠. 그런데 요즘은 공부하느라 바빠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좀 귀찮습니다. 저는 디저트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너무 단 건 속이 물려서 좀 싫습니다. 저는 같은 영화를 보고 또 보고 돌려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영화는 계속 보면 좀 질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누워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 혹시 누워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저를 표현하는 상태들, 이 상태들을 모으고 또 모은다면 그것들이 과연 저라는 사람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를 규정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상태들은 분명 서예정인데 서예정은 어떤 사람이야? 라는 질문에는 이런 파편적인 상태들 말고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해야 하는 압박이 벅차게 느껴집니다. 나는 이렇게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도약과 비규칙성들로 가득 찬 사람인데,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공에 떠도는 이런 몇 마디 단어가 아니라 저를 표현하는 상태들, 그 상태들의 연속성만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상태들로 모인 삶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삶이라는 것, 인생이란 건 어떤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되나요? 내가 7년 동안 실명한 동생과 함께 산에 올라 마침내 베네치아에 도달할 수는 없단 말인가요? 아니면 내가 7년 동안 숨도 쉬지 못하면서 혼수 상태에 있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7년 동안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이 사라지고 형체도 없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기 전에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이 세상을 보여준다는 건 있을 수 없단 말인가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해요, 조연출 씨. 난 이 7년 동안 내 삶을 받아들였어요. 내게 많은 일이 닥쳤고 난 모든 것과 맞닥뜨려야만 했어요. 이런 도약과 비규칙성들이 하나의 연극에선 나타나지 않겠죠. 당연히. 조연출 씨,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문을 열어보세요. 이 문을 열면 재능이 있고, 이 문을 열면 범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을 열면 무미건조한 일상이, 그리고 이 문을 열면 황폐해진 삶이 있어요. 문을 열고 닫으면서 깨달아 보세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권력자인가요? 저는 권력에 대해 자주 생각하곤 합니다. 사실 나포야바흐에서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건 역시 권력이었습니다. 권력이란 일상적이고 미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기 민원인 A씨와 은행원 B씨가 있습니다. 나 이거 진짜 간단한 건데요. 나도 지금 점심시간 끝나면 바로 들어가 봐서 그러는데 너무 급한 건데 어떻게 이거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요? 네? 선생님, 제가 이걸 안 해드리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원칙상 점심시간에는 일을 해드릴 수가 없다고요. 지금 혹시 나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면 왜 이 쉬운 거를 못 해준다는 거지? 내가 없어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난 무시하는 거예요? 은행원 B씨는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규칙을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난 그냥 이미 만들어진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 건데 내가 이 상황에서 욕을 먹어야 되나? 조연출이 호여바흐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호여바흐 씨, 만약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었으면 난 틀림없이 당신한테 배역을 줬을 거예요. 근데 나한테 아무런 결정권이 없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조연출은 자신이 권력자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때 권력이 조연출의 의지에 달려있는 건 아니죠. 호여바흐에게 조연출은 권력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디션이라는 상황, 그리고 조연출과 배우라는 관계가 이 권력을 만들어냅니다.
권력은 애당초 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역동하며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이따금 자신이 의식하지 않은 채로, 심지어 원치 않는데도 권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토록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에게 내 약점을 모두 들켜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다시는 이 무대 위에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감각에 사로잡힙니다. 아, 이제 당신이 넥타오 씨한테 명령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는군. 날 괴롭히라고 명령을 받은 거야. 모든 행동이 저 위에서부터 주도 면밀하게 계획된 거야. 소름 끼치도록 교묘한 조연출 씨. 당신은 내 고통의 절규를 모두 기록하려고 했지. 그래서 그렇게 말을 아낀 거야. 그렇게 나에 대한 말을 하나씩 얹어서 마침내 엄청난 결과물을 제시하겠지. 호위아바, 절규, 고함, 울부짖음, 신뢰 불가, 불합격! (2021년) 노부인의 방문이 제 첫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인간성과 돈 사이에서 고민하다 결국 돈을 선택하는 시장 역할을 맡았고요. 조신영 배우님은 노부인, 그러니까 클레어 자하나시안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규은 연출님은 그때도 연출을 맡았었죠.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인물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표현하는 일,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연습이 끝나가는 시점까지도 바깥의 시선으로 인물을 봤습니다. 이 장면에서 시장은 이런 생각을 했겠지? 시장은 이런 말투로 말하겠지? 그렇게 공연 당일이 되고 공연 직전 마지막 리허설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노부인으로부터 10억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준비된 타이밍에 무대에 등장해서 이렇게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노부인이 10억을 건네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정대로 노부인이 핸드백에서 10억짜리 수표를 꺼낸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억? 10억? 그렇게 큰 돈을 진짜 나한테 준다고? 오로지 눈앞에 노부인만, 아니 돈을 꺼내는 노부인의 손만 보였습니다. 노부인에게로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건지 무서웠습니다. 그건 바깥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었습니다.
액션. 연극에서 배우는 한 인물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배우는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배역이라도 집요하게 뜯어보고 관찰하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마침내는 그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연극이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괴테의 탓소를 연기해보겠어요. 사막에 나오는 독백은요. 난 탓소를 2번 연기했어요. 처음엔 나는 이 작품의 심오한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고 내 삶과 고통의 맥락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황홀한 구절들에 홀리듯 빠져들었던 거죠. 싱그럽고 아름다우며 불안으로 가득 찬 인간. 어째서 사람들은 연극 배우가 될까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또 다시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칼혀. 이 말은 누가 칼 대고 협박이라도 했냐?의 줄임말인데요. 누가 칼 들고 하라고 시킨 거 아니니까. 네가 선택한 일이니까. 내 앞에서 그걸로 징징대지 말라는 겁니다. 진지하게 하는 말이 아닌 건 압니다. 애초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말이니까요. 근데 웃자고 하는 이 말 안에 담긴 생각이 제 입을 다물게 하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누군가의 앞에서 말을 하는 일, 사실 무섭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피곤하게, 짜증나게 할 수도 있다는 게요. 하지만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해도 제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누가 들어도 괜찮을 말 하는 걸 연습했어요. 온건하고 안전한 말. 아무도 나를 극단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말. 하지만 그런 말들은 너무 얕아요. 어차피 진짜 나를 전해줄 수 없는데 도대체 왜 내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 회의감이 들었죠. 그렇게 말을 잃어가고 정말로 내가 말하고 싶던 것들을 잃어가고 지금 이 말도 이 말을 쓰고 읽고 외우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들릴까? 누군가 오해하지는 않을까?
정말로 닿을 수 있을까? 저는 자유롭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고 있을까요? 누가 제 옆에 칼 들고 서 있지는 않은데 개인의 자유라는 거 정말 가능할까요? 포야바흐는 자유로운가요? 포야바흐는 자유롭게 말하고 있나요? 우리는 말을 그만두거나 계속해서 말해야 하지는 않나요? 내가 아까 했던 이야기 기억하나? 내가 배우에게 빵, 바구니, 의자, 무대 장식 같은 걸 던져버렸다는 이야기. 내 연기에 무대는 난리가 났지. 난 당신의 주의를 끌려고 이 이야기를 했어. 당신이 레타오 씨한테 가지 못하도록 아주 약간 과장했지. 나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야만 했어. 내 삶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했어. 당신이 내 삶인 여기 무대 위에 나를 혼자 남겨두지 않도록. 포이어바흐는 자기 자신을 제로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독일어로는 놀멘슈. 저는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좋아했고 그걸 하면 즐거웠고 잘하고 싶었죠. 그런데 저는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고 말하는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제게 주어진 것 외에는 해서는 안 될 것 같았죠. 그리고 저는 그걸 깨고 어떤 행동을 할 만큼 용감하지도 대범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때 만약 누군가 저에게 너 정말 그거 하고 싶어? 라고 물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저는 이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제게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다는 걸 몰랐을 리 없을 텐데. 아주 오랫동안 아무도 제게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깨달았습니다. 아, 그건 내게 아니었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될 거였구나. 내가 갈 길은 정해져 있었고, 그래서 아무도 나한테 묻지 않았구나. 이제는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그걸 열렬히 사랑하던 시간과 모든 감각들. 어느 날 제 속을 확인해 보니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냥 nur Mensch. Wer ist denn Feuerbach? Wer bin ich? Ich bin niemand. Ich bin der Null. Ich bin der Nullmensch. Gestern sprach mich jemand an, als ich eine Dachschwäche kaufte. Guten Tag, Frau Feuerbach. Wen meinen Sie? Ich hatte buchstäblich meinen Namen vergessen. Beziehungsweise ich hatte ihn nicht vergessen, sondern ich konnte ihn nicht in Zusammenhang mit meiner Person bringen. Und ich muss sagen, ich war sehr froh darüber. 저는 제 생에 2번 연기한 타소에서의 독백을 연기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기나 해라. 내가 원하는 모든 말을 내게 설득시켰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고, 내가 위장술을 배우는구나. 그도 그럴 것이 너는 대가이고 나는 쉽게 깨우치니까. 이렇듯 삶이 이전에는 우리에게 과감하고 자신있게 경멸할 수 있었던 사람들처럼 보이게, 아니, 그런 사람들처럼 되기를 강요한다. 이제 궁정을 지배하는 공포술수가 분명히 보이는구나. 안토니오가 여기서 나를 내쫓으려 하나.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는 거짓으로 나를 아끼는데 총명한 척 처시네.
함께 타고난 대로 살다가 죽게 놔두어야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적에게는 저항하고 것을 충실히 보호해주시는 영주님의 확고한 뜻을 아직 알아보겠는가? 이제 영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실지 알겠는가? 그래, 이제 내 구백을 온전히 알겠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굳건하고 틀림없이 성심을 지키는 모든 사람이 오직 나에게만은 한 점 바람만 불어도 순식간에 쉽사리 마음을 바꾸는 것이 내 운명이구나. 그 사람이 도착한 것만으로 내 모든 운명은 파괴되지 않았던 한순간에 한순간 그자가 내 행복이라는 것을 내 밑바닥부터 무너뜨리지 않았는가. 그런 일이 겪고 한다. 하필 오늘. 그래. 누구나 내게 달려들었듯이 이제 모두 내게서 떠나가는 누구나 나를 채가려고. 나는 붙잡아 두고 노력한 것이 노력했듯이 모두가 나를 밀어내고 피한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사람 혼자의 가치가 내 가치와 모든 사랑을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제발 당신의 평을 들을 수 있다면. 저는 당신의 평가에 목말라 있어요. 연기에 대한 혹평을 듣고 전혀 견디지 못하는 다른 배우들과 저는 같지 않아요. 저에게 말 좀 해주세요. 레타하여 주님. 저에게 말 좀 해주세요. 레타하여 주님. 뭐라고? 아, 그래. 레타오 씨가 가버렸다면 난 이유가 없지. 레타오 씨가 가버렸다면 난 이유가 없지. 그래. 그렇다면 나 역시 가도 되겠군. 그래. 그렇다면 나 역시 가도 되겠군. Thank you.